그쵸? 뭐 나중에 알겠지만 포함되는 거는 그죠? 포함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된답니다. 물론 대부분은 포함 안 된답니다. 포함이 된다고 딱 하나가 되는데 나중에 그걸 여러분들이 하한이라고 배운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하계의 개념은 이 집합 S가 그 원소를 1 이상의 값을 취하게 되면 1 이상의 값을 취하는 놈은 1 이상이다, 0 이상이다,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 요런 놈들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뭔다? 집합 S의 뭐란다? 하계라고 한답니다. 하계.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래로 유계란 말이 아래로 유계의 정의는 뭐냐? 집합 S가 하계를 가지면 하계를 갖게 되면 하계가 존재하게 되면 집합 S를 우리는 아래로 유계라고 하고 상계가 존재하면 집합 S를 뭐란다? 우리는 위로 유계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유계는 무엇인가? 유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요 S가 위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아래 유계일 때, 즉 상계도 가지고 하계도 가질 때에 우리는 집합 S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유계라고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래로 유계이라면 여러분들이 하계를 갖는다. 위로 유계다 이라면 상계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계와 하계를 다 가질 때에 우리는 집합 S를 가리켜서 말한다? 유계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거기에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또 하나 잡아놨는데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면, 자, 집합 S가 자, X인데 X는 실수 X를 원소로 하는데 요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답니다. 자, 요 놈은 요 집합 S는 자, 어떤 유계인가? 자, 아래로 유계인가 위로 유계인가 요걸 살펴봤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보다시피 1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요 놈은 뭐다? 상계가 존재하죠. 요 놈의 요 집합 S에 우리가 상계를 적어보라고 그러면 이 상계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상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라 한다? 위로 유계죠. 그러나 하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놈은 아래로 유계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1보다 작다는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2보다 작다라고 해도 되고 3보다 작다라고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 상계가 뭔지 지금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집합 S가 1보다 작은 값이면 1보다 작은 것들을 원소로 하면 집합 S의 모든 원소는 1보다 작다, 그쵸? 해도 말이 되고 2보다 작다 해도 말이 되고 3보다 작다 해도 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선생님 나는 아예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아니 1보다 작다하고 2보다 작다하고 어떻게 같아요? 라고 하는데 같다는 얘기가 아니죠. 1보다 작다이면 2보다 작다 이 명제가 맞다 이런 얘기죠. 1보다 작다이면 2보다 작다는 명제가 맞다는 거지. 2보다 작으면 그쵸 2보다 작은 게 1보다 작다는 이 반대 여기 성립한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계라는 개념을 여러분 끄집어낼 적에는 1보다 작으면 2보다 작다는 이 명제가 맞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명제가 이렇게 화살표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집합의 포함관계로 보면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죠? 1보다 작다인 집합은 2보다 작다인 집합에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1보다 작으면 당근 2보다 작죠. 그렇죠? 그러나 이 역은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같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과 이 말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다 성립하는 동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고, 요거는 역은 성립 안 한다는 얘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상계를 얘기할 때는 1보다 작은 놈은 2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1보다 작은 놈은 3보다 작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렇죠? 당연하죠. 1보다 작은 놈은 당연히 4보다, 그렇죠? 1보다 작은 놈이 1보다 더 큰, 그렇죠? 행님보다도 당연히 작죠. 1보다 작으면 1보다 훨씬 큰 3보다 작은 건 당연한 얘기죠. 1보다 작으면 4보다 작다는 당연한 얘기죠. 선생님 그거 우리 다 아는데
뭘 그걸 그렇게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자세히 설명하는가?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말조차도 사실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당연한 얘기지만 상세하게 설명한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셔야 된답니다. 대충 그렇지 하고 덮으면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집합 S가 1보다 작다라는 것은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근이고 2보다 작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3보다 작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4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런 1하고 2, 3, 4 이런 값들을 우리는 뭘 한다? 이 집합 S에 뭐라고 한다? 상계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요놈이 상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하계는 그쵸? 무엇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데 그런 표현은 안 되기 때문에 아래로 6이는 하계는 없기 때문에 아래는 6이 아니고 상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위로 6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요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요 값을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상한이라고 한답니다. 상한이라 하기도 하고 요놈 우리가 상계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작은 놈이라고 해서 우리는 요놈을 최소 상계, 우리가 바로 뒤에 나온답니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계도 갖고 하계도 갖는 경우인 유계를, 그쵸? 유계인 집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교재에 예제 1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제 1번. 자, 요놈을 살펴보니까 다음 집합이 유계임을 보이라 그랬죠. 자, 1번에 보니까 집합 S가, 자, X가 실수인데 요 X를 원소로 하는데 그 X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놈은 지금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요 놈은 상계도 존재하고 하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1보다 작은 놈은 1보다 작다 해도 되고 2보다 작다 해도 되고 3보다 작다 해도 되고 이렇게 상계가 쭉쭉쭉 존재하죠. 그리고 0보다 크다는 놈은 0보다 크다 해도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도 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해도 되고 이렇게 상계와 하계를 요 놈은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물론 요 1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다? 최소 상계. 요놈 우리가 상한이라고 한답니다. 요 1을 상한이라고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요 놈을 요렇게 표현한답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요 0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계라고 요 놈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INF 요렇게 S 요렇게 표현한답니다. 요놈 우리가 인피멈이라고 요놈은 그쵸? 요놈은 수프리멈이라고 합니다. 수프리멈 S라고 요놈을 인피멈 S라고 하는데 요놈은 우리가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상한이라고 하계 중에서 요놈이 가장 큰 값이죠. 요놈을 갖다가 우리가 하한이라고 한답니다.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금방 뒤에 나온답니다. 자, 어쨌든 요놈은 우리가 상계와 하계를 가짐으로 상계와 무엇을 그렇죠? 상계와 하계를 뭐함으로 그렇죠? 가짐으로 집합 S는 유계이다. 요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적어주면 되겠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그러면 집합 S가, 자, n분의 1을 원소로 하는데, 요 n은 이번에 n은 자연수다라고 했답니다. 자, 자연수를 역수치한 값이니까, 우린 여기서 요 n분의 1이라는 것은 적어도 0보다는 큰 값이고, 자연수를 역수치하면 1보다 클 수는 없죠. 그러면 1보다 작으니까 역시 요놈의 상계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놈의 상계는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다 할 수도 있고 2보다 작다, 3보다 작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0보다 크다가 되어 있으니까 요놈이 하계는 우리가 0보다 큰 거는 0보다 크다 해도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도 되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해도 되니까 이와 같이 역시 요놈도 상계 하계를 다 갖기 때문에 요놈도 결론을 우리가 상계와 하계를 다 가짐으로 요놈 역시도 우리는 유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세 번째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집합 S가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n이
1하고 2하고 3 이렇게 표현되어 있답니다. 자, 요 경우에도 자 1-n분의 1을 원소로 하는데 n이 1이 들어갔을 땐 요놈이 0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그쵸, n 대신에 이제 2가 들어갔을 때는 1 빼기 2분의 1이고 3이 들어갔을 때는 1 빼기 3분의 1이고 4가 들어갔을 때는 1 빼기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요놈이 커지긴 하지만은 요놈이 아무리 요놈이 그쵸, n이 100만이 들어가든 1000만이 들어가든 어쨌든 1에서 조금 뺀 값이 있기 때문에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경우에도 상계는 1보다 작은 놈은 1보다 작다 할 수도 있고 2보다 작다 할 수도 있고 3보다 작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0보다 작은 놈은 0보다 작다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한없이 나간다는 것을, 이와 같이 상계와 하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요놈도 상계, 하계를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요놈을 우리는 집합 S를 유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요 2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한다? 그쵸? 그쵸? 수프리멈, 그쵸? 우리가 요놈을 S라 하고, 요 0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한다? 인피멈 S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요 2를 우리가 뭐라 한다? 상한이라고, 요놈을 이 0을 가리켜서 하계 중에 가장 큰 놈이라서 하한, 요놈을 최소 상계, 요놈을 최대 하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등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경우에, 등호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요놈이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공부하겠지만 상한이죠, 상한. 자, 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한은 일단 상계 중에 하나인데,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상계와 비교해 상한은 상계 중에 하나인데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이니까 기본적으로 상한은 상계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고, 자, 요 놈이 인피멈 S는 요 0은 인피멈 S에 해당되는 요 0은 하한이라고 하는데, 하한은 하계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한이라고 하는 거, 하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한은 결국 하한도 하계 중에 하나고, 이 하한이라는 것은 하계보다는 하계 중에 가장 큰 값이니까 일반적으로 하한은 하계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집합 S에 이 상한하고 하한이 집합 S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원소가 안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상한이라고 하는 요 놈이 여러분 보다시피 집합 S의 원소에는 포함되지 않죠. 등호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요 하한에 해당되는 이 0은 집합 S의 원소에도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상한이 집합 S에 포함되지 않으면 요 경우에는, 요와 같은 경우에는 요 집합 S의 최대값, 그러니까 맥스 S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최대값이 없지만은 하한이 집합 S의 원소가 되어지면 이 0은 하한이면서 동시에 이 집합 S의 뭐가 된다? 미니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미니멈이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상계라는 말, 하계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제 상한, 하한을 선생님 잠깐 우리가 이렇게 미리 살펴봤는데,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값, 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계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렇기 때문에 상한은 상계 중에 하나지만은 일반적으로 상계보다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이 작거나 같아야 되고, 하한은 하계 중에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하한하고 하계를 비교했을 때는, 나머지 하계와 비교했을 때 하한은 하계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되고, 상한이 꼭 집합 S의 꼭 원소일 필요는 없다. 하한이 집합 S의 꼭 원소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경우에 상한이 집합 S의 원소가 되고, 이와 같이 하한이 집합 S의 원소가 안 되고, 자, 상한은 원소가 되지 않고 하한은 집합 S 원소가 되는 경우로 우리가 파악이 됐는데, 이렇게 원소가 안 되든지 되든지 이거와 상관없이 상한과 하한은 뭐한다?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물론 이제 상한이든 하한이든 원소에 포함이 안 되면, 요 경우에 상한이 원소에 포함되지 않으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와 같이 한이 집합 S의